이게 오늘 기사인가요? 22일이네요.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 투자자 보호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 사람인가 봐요. 박상기에 이은 새로운 사람이 출연한 것 같은데요. 은성수? 처음 들어보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호화폐 투자자는 투자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이라고 잘못된 길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잘못된 길이며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한다. 대상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암호화폐 매매 행위를 투자자로 볼 수 없다.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손실을 보호할 수 없다. 근데 뭐 손실을 보호해달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실을 왜 보호해줘야 되지? 주식 투자 손실 봤다고 국가에서 보호해주진 않죠. 네.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만 투자자는 제도 보호막 밖에 방치되고 있다면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납세 의무만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근데 은성수 위원장님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자기 책임하에 있는 것인데 사고 파는 것과 가격이 떨어지는 것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 대한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매매를 그림을 사고 파는 것에 비유하며 암호화폐 과세와 투자자 보호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얘기를 하세요. 논점이 벗어난 것 같은데. 네, 계속 읽어볼게요.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보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림을 사고 판다고 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림은 우리가 부자들이 돈을 가치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탈세의 목적으로. 탈세는 아니죠. 세금을 안 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림을 사서 이걸 물려주고 하면서 어쨌든 뭔가 자산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산의 값어치를 보호하기 위한 부자들끼리만의 매매죠. 그림은 부자들끼리의 서민들이 뭐 그림으로 뭐 돈 벌 일은 없잖아요. 가치를 저장하고 워낙 비싸니까 그런 것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암호화폐를. 좀 신기하네요. 네. 그림을 사고 판다고 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한다. 양도 그림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세금을 내야 된다. 네, 오케이. 세금 내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거랑 보호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네, 재밌네요.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은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다만 가상자산이 불법 자금이나 테러 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 전체 안보와 국제협력 관계 때문에 특근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헛소리죠. 네, 헛소리입니다. 불법 자금이나 테러 자금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달러 현금입니다. 현금이에요, 현금. 네,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이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호할 수 없지 않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가 계속 말하고 있음에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서는 부분은 우려스럽다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논점이 벗어났는데 뭐냐면 이게 암호화폐 이거 규제를 안 하면 규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다단계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거래소들이 생겨요. 거래소 먹튀 사건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소 먹튀, 그 다음에 다단계 사기, 이런 것들을 좀 막아달라는 거지. 그리고 무분별한 ICO는 요즘에 못하죠. ICO는 하지만 무분별한 토큰 발행,
그러니까 토큰을 누구나 쉽게 발행할 수 있어요. 저도 10분이면 발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이더리움 토큰 발행. ERC 토큰 거의 뭐 10분이면 발행해요. ERC 토큰. 네, 이런 거를 무분별하게 발행해서 파는 행위, 실체가 없는, 예를 들어서 없는 회사인데 그냥 토큰 만들어서 판다거나, 아니면 사기성 짙은 다단계 업체에서 토큰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을 단속하고, 불법적으로 이제 코인을 활용하는 그런 거래소들, 그런 거를 단속해서 투자자를 보호해달라는 거지. 예? 거래소를 좀 예를 들어서 김프가 끼지 않게, 뭔가 원래 자동 봇이 다 돌아가거든요. 거래소는 이 봇의 세팅을 해외 거래소랑 해외 전체 평균과 똑같이 갈 수 있게 뭐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거를 그림과 비유해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헷갈리게 하는 거죠. 속이는 것보다 헷갈리게 해서 논점을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자 보호를, 우리가 손실 보는 거를 메꿔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가 1억 손해봤는데,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고점에 물려서 1억이 갑자기 5천만 원이 됐어. 그럼 5천만 원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책임져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 주식해서 뭐 50% 까였는데 그거 뭐 보상해 줍니까? 안 해주죠, 주식도. 다만 주식에서 하는 건 뭐예요? 이 회사가 진짜 부실한 회사면 퇴출시키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실하면 퇴출시키고, 아무나 이렇게 상장을 못하게 하고, 아무나 상장 못하죠. 조건이 돼야지 상장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암호화폐 시장에 분명히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면 전문가들을 뽑아야 되고 누군가 심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래소를 단속하고, 물론 이제 이번에 특근법이 생기면서 많은 거래소가 뭐 없어질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 그건 불행 중 다행이에요. 왜냐면 특근법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 컨트롤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왜냐면 여기 돈이 엄청 몰려들고 있거든요. 돈이 암호화폐, 여기 비트코인 이 시장에 이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이 사기 코인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달라는 거지. 이 사기 코인, 뭐야 이거, 뭔가 에러가 났네요. 이거 사기 코인으로부터 보호를 해달라는 거지. 우리가 언제 진짜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호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참,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항상 이래요. 저는 이번 정부가 참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 30대를 무슨 애 취급해요.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이긴 거예요. 야당이 좋아서 뽑아줬겠어요, 20대가? 안 그래요? 좋아서 뽑아줬겠냐고요. 그냥 여당이 싫으니까. 뭐 정치 얘기는, 저는 여당 뽑은 사람으로서 그냥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다 여당을 뽑았어요. 최근에 총선부터 해가지고 대통령 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어쩌기 새누리당 그쪽을 뽑았다면 이 비판이 그냥 정치적 싸움밖에 안 되겠지만, 저는 여당을 뽑은 사람으로서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엄청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냥 정책 잘 피는 사람이 좋습니다. 네, 정치 얘기는 뭐 하는 게 의미 없고 코인 방송에서. 네, 어쨌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이 이분이 제대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림의 암호화폐를 비유한다. 오히려 주식이나 이쪽에 비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토큰은 제가 볼 때 나중에 주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저기 뭐냐, 코인베이스 상장했잖아요.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거든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코인, 네. 이거 엄청 신경 쓰겠죠, 정부에서. 미국에는 재밌는 게 미국인들은 인정받은 거래소에서 등록된 코인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인정받은 거래소에서 등록된 코인만 살 수 있어요,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잡코 투자가 사실은 미국인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잡코들이 너무 많아. 지금 뭐 9,000개 이상이 되는 코인이 있다고 하거든요. 9,000개가 넘는 코인이 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99.9%는 다 없어집니다. 99.9%는 다 없어질 거야. 0.1%나 뭐 0.01%의 코인만 살아남아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아마 선도할 거라고 봅니다. 이끌어 나갈 거예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코인이 있겠죠. 제가 미는 파일코인, 뭐 리플이 될 수도 있고, XRP,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거 없어요. 뭐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이 자리는 뭐 에이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폴카닷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 네,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죠. 여러 가지 뭐 페이먼트 코인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잘 연동돼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봐요. 유기적으로. 그런데 그 외에 뭐 9,000개의 코인들은 다 없어지겠죠.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간적으로 돈을 먹을 수는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칠 거거든요.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화폐들이 될 거예요. 코인들이. 네? 전 세계가 쓰는데 하나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뭔가 단일화된 시스템, 다 연동되는 거. 비트코인, 뭐 XRP, 그다음에 또 뭐 파일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동돼서 사용되는 큰 그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코인들은 이제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네. 정확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틈새 시장을 노리지 않는다면 말이죠. 네. 네, 어쨌든 전 세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코인의 역할이 클 거예요. 디지털화. 이 디지털화가 전 세계를 단일화 시키는데 뭔가 시스템적으로 단일화 시키는 거죠. 화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뭔가 시스템,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다 하나로. 지금은 미국의 시스템 다르고 한국의 시스템 다르고 뭐 아프리카, 뭐 나이지리아 시스템 다르고 인도 시스템이 다르지만 디지털화가 되는 순간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근접해질 수가 있어요. CBDC를 다 준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나라들이. 저는 이 모든 계획이 미국, 한국, 뭐 중국, 러시아, 인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뭐 각자 노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찰리 브라운 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던데 다 서로 뭔가 알게 모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위에서는 윗선들은 다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지금 뭐 너무 암호화폐를 띄워주기 그런 거죠. 개인들에게 부를 주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리더들이 개인들이 부자가 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네? 개인들의 부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만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런 사람들이 몇 명 탄생을 했고 비트코인 때문에. 네, 어쨌든 네, 저는 이런 정부의 행태는 저번에 박상기가 했듯이 이번에 이분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총대 맨 것 같아요. 단순히 이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총대 맨 거예요. 그냥 여당에서 해야 되는 입장을 이분이 그냥 바보 같은 소리 하면서 총대 메고 이번에는 네가 저번에는 박상기가 했으니 이번엔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지금 미국부터 인도, 나이지리아, 한국 이렇게 규제 발표하면서 지금 떡락 시키잖아요. 비트코인 떡락 시킨. 아 진짜 비트코인 떡락 이거 근데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 정도는 근데 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왠지 그때 박상기에 나온 건 틀리게 이번에는 100% 하락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때 한국에서 규제한다 어쩌고 하면서 겁나 올라갔던 코인들이 완전 떡락하고 그 다음부터 2018, 19년도는 거의 암흑기였죠. 암흑기. 뭐 20년도 맞죠. 20년도 뭐 중반 돼서야 이제 상승이 조금씩 나온 거니까. 중반도 아니죠. 하반기부터 나온 거니까. 네. 어쨌든 지금 재밌는 내용이네요. 네, 정부에서는 항상 네,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각본이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네, 일부러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위에서는 알아요. 위에서는 알고 밑에서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죠. 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이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다. 그냥 뭐냐 체스 말에 불과하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투자자 보호할 필요 없다. 이건 완전 바보 같은 얘기 같아. 투자자 보호가 그림 사고 파는 거랑 비유를 하다니. 그럼 가짜 그림 만들어서 사고 팔면 왜 그거는 뭐 해줘야 되는 거냐? 사기잖아요. 가짜 그림. 짝퉁. 네, 짝퉁 코인. 그냥 토큰만 무분별하게 발행해서 사고 파는 거는 가짜 그림이에요. 아무런 효용성 없고 회사도 없고 이런 거를 단속을 해달라는 거지. 그 다단계 그림이 10원 뭐 10원짜리인데 다단계로 100원에 팔면 이런 거 단속해달라는 거지. 에휴 참 답답합니다.